작은 해안가 마을의 오후는 늘 그렇듯 나른하고 평화로웠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이수연 46의 작은 집 마당에는 그녀가 아끼는 라일락 나무가 보랏빛 향기를 흩뿌리고 있었다. 집 안,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수연은 얇은 실크 슬립 차림이었다. 아들 민준, 23과 단둘이 사는 집에서 그녀의 옷차림은 늘 자유로웠다. 속옷을 입지 않은 맨살의 감기는 부드러운 감촉은 오랫동안 잊고 지낸 여자로서의 자신을 일깨우는 유일한 사치였다. 엄마, 저 왔어요. 친구랑 같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수연은 순간 당황했다. 손님이 올 줄 알았다면 옷이라도 제대로 챙겨 입었을 것이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나갔다. 어서 와, 아들. 친구분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아들의 친구, 강지훈, 23을 본 순간 수연은 숨을 멈췄다. 땀에 젖은 흰 티셔츠 너머로 단단하게 자리 잡은 가슴 근육과 넓은 어깨, 무심하게 걷어 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굵은 팔뚝의 힘줄까지. 젊음 그 자체인 육체는 눈이 부실 정도였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20년 넘게 아들을 키우며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원초적인 감각이 온몸에 신경을 타고 번개처럼 흘렀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준에게 수없이 들었던 친구의 어머니. 그는 당연히 푸근하고 평범한 중년의 여성을 상상했다. 하지만 눈앞의 수연은 그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가녀린 목성과 쇄골, 헐렁한 슬립 너머로 어렴풋이 드러나는 풍만한 가슴의 실루엣,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나른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머금은 듯한 그녀의 눈빛이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여자였다. 아름답고 어딘지 위태로워 보이는 여자.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훈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저 부드러운 목소리, 상냥한 말투.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관능적인 분위기는 지훈의 심장을 거칠게 뛰게 했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이 여자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솟구치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낼 때마다 슬립에 깊게 파인 브이넥 사이로 가슴골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났다. 그 모습을 본 지우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자석처럼 끌리는 시선은 어쩔 수 없었다. 수연 역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지훈의 뜨거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피부가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이 젊은 남자의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그것은 남자로서 여자를 향한 원초적인 욕망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잊고 있던 설렘으로 가슴을 뛰게 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서 떠들어댔지만 수연과 지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흘렀다. 수연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기 위해 팔을 뻗을 때마다 슬립 소매가 흘러내려 드러나는 하얀 팔목에 지훈의 시선이 머물렀다. 지훈이 물컵을 잡기 위해 손을 뻗을 때 단단한 그의 손등과 도드라진 힘줄을 보며 수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다. 저 손이 자신의 몸을 어루만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만으로도 아랫배가 뻐근해져 오는 감각에 그녀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연이 과일을 내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지우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얇은 실크 너머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엉덩이의 곡선과 허벅지의 실루엣. 그리고 그녀가 잠시 몸을 돌리는 순간 빛에 비친 다리 사이로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성과 도덕의 끈이 힘없이 끊어졌다. 그 순간 수연이 과일 접시를 들고 돌아서며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노골적인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 수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접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도망쳐야 한다고 이성은 경고했지만 발은 바닥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은 이 위험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아슬아슬한 정적을 갈랐다. 하지만 이미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비밀스러운 감정을 확인한 후였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끌림이 아니었다. 도덕과 금기를 넘어선 위험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의 시작이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과일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오늘 밤 이 집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알코올의 힘을 빌려 조금씩 풀어지는 듯했다. 민주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회포를 풀며 신나게 떠들었고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지훈에게 쏠려 있었다. 소파 건너편에 앉은 그는 다리를 꼬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수연을 향한 시선은 집요했다. 수연은 일부러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녀의 온몸을 더듬는 듯했다. 얇은 슬립 한 장 걸친 맨살 위로 그의 시선이 머물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낯선 긴장감 때문인지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술잔을 들어 차가운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다. 어머니, 술 잘하시네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어 수연의 심장을 간지렸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따라 술이 좀 다네요. 수연은 애써줘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그의 가슴 속 욕망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저 고상하고 우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흐트러진 모습을, 욕망에 젖은 눈빛을 보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고 술병이 비어갈수록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꾸벅꾸벅 졸던 그는 소파에 머리를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직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잠든 민준의 고른 숨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수연은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빈병 좀 치울게요. 그녀가 몸을 움직이는 순간 살짝 벌어진 슬립자락 사이로 허벅지 안쪽의 부드러운 살결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술기운과 억눌렀던 욕망이 한꺼번에 머리로 치솟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연이 빈 병들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지훈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수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인기척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쿵쿵 미친 듯이 울려댔다. 지훈은 그녀의 바로 뒤에 멈춰섰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의 체향과 섞인 옅은 술 냄새가 수연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불어온 밤바람에 실려온 마당의 라일락 향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그 향기는 마치 최면제처럼 수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수연 씨. 지훈이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어머니가 아닌 수연 씨라는 호칭에 그녀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손이 얇은 실크 슬립 위, 그녀의 맨살에 닿기 직전이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뿌리쳐야 한다. 아들이 바로 저 거실에 잠들어 있다. 이건 미친 짓이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녀의 몸은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몸의 감각들이 깨어나 그를 원하고 있었다. 지훈의 손가락 끝이 마침내 그녀의 허리에 닿았다. 그 순간 수연은 간을 깨 신음하며 몸을 떨었다. 그의 손길은 불씨가 되어 그녀의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도망가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는 애원인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수연은 대답 대신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싱크대 위 작은 창문 너머로 달빛을 받은 라일락 꽃이 아련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지훈의 손이 수연의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고른 숨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금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수연은 뿌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단단한 팔이 주는 안정감과 등 뒤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천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침묵은 지훈에게 무언의 허락과도 같았다. 지훈은 수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샴푸와 비누, 그리고 그녀의 고유한 채취가 섞인 향기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한 손으로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감싼 채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이끌어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마주본 수연의 얼굴은 달빛과 주방의 희미한 불빛에 젖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혼란과 욕망이 뒤섞인 그녀의 눈동자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이러면 안 돼요. 민준이가. 수연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지훈의 욕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지훈은 수연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심장이 뛰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쿵, 쿵, 쿵. 빠르고 강렬한 심장박동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진심이, 그의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는 수연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그녀의 침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마룻바닥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거실 소파를 지날 때 잠든 민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수연은 죄책감에 발을 멈췄지만 지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녀를 재촉했다. 마침내 침실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열린 문틈으로 어두운 방 안이 보였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느껴졌다. 문턱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해버릴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수연은 마지막 망설임으로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중에 후회해도 괜찮아요. 원망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원해요, 수연 씨. 그의 절박한 고백에 수연의 마지막 이성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스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은 민준이 있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으로도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다. 지우는 두려움과 기대로 떨고 있는 수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가를 쓸어주었다. 아름다워요. 이 그 한마디에 수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다. 지우는 몸을 숙여 그녀의 눈물을 혀로 핥았다. 짭짤한 눈물 맛이 그의 입안에 퍼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침묵의 시간이었다. 죄책감, 두려움, 설렘,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렬한 욕망. 마침내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향해 다가왔다. 수연은 저항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그들의 입술이 닿기 직전,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에 두 사람은 알았다. 이 키스는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웠던 삶에 깊이 파고드는 구원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낙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입술이 맞닿는 순간 그들은 함께 금단의 문을 열고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섰다. 그날 밤 이후 수연과 지훈의 위험한 관계는 비밀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들의 만남은 언제나 도둑처럼 이루어졌다. 지훈은 민준을 만나러 온다는 핑계로 수시로 수연의 집을 찾았다. 민준이 아르바이트나 약속으로 집을 비우는 짧은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허락된 미래의 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관계가 되어갔다. 수연은 지훈의 젊음과 열정 속에서 잊고 있던 생기를 되찾았고, 지훈은 수연의 성숙함과 포용력 안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의 애정 표현은 조심스럽고 은밀했다. 민준이 잠든 이른 아침, 수연이 마당에 라일락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면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가 마시던 옅은 보라색의 라일락 찻잔에 자신의 입술을 대곤 했다.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키스였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식탁 아래로 몰래 손을 뻗어 서로의 손가락을 얽어잡았다. 민준의 눈을 피해 나누는 짧은 스킨십은 오히려 그들의 애를 태우고 관계를 더욱 애틋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집이 온전히 비게 되었다. 두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완벽한 자유의 시간이었다. 지우는 아침 일찍부터 수연의 집으로 달려왔다. 수연 씨, 오늘 우리 뭐 할까요? 영화 볼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있을까요?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수연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글쎄,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네. 두 사람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함께 점심을 만들어 먹고 오래된 영화를 보고 수연이 운영하는 작은 책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그녀의 지난 삶에 대해 물었다. 20살 어린 나이에 민준을 낳고 홀로 힘겹게 살아온 세월에 대해. 수연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아픈 과거였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해가 저물고 집안이 어둑해졌을 때 지우는 수연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파스타였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지훈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늘 피상적이었죠. 누구에게도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 앞에만 서면 자꾸만 어린애처럼 솔직해져요. 내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져요. 수연은 그의 진솔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젊은 남자는 자신을 단순한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지훈 씨. 난 엄마로 책방 주인으로만 살았지. 여자 이수연으로 살아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여자라는 걸,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몸이 아닌 마음을 온전히 나누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찬 밤이었다. 낡은 침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그들은 도둑처럼 훔친 행복이 아니라 온전히 서로에게 속한 연인으로서의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창밖이 밝아올수록 민준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이 그들의 행복 위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민준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연과 지훈의 관계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계속했다.
훔친 시간 속에서 나누는 사랑은 달콤했지만 비밀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두 사람은 민준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내뿜는 미묘한 기류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민준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다. 처음에는 그저 엄마가 예전보다 밝아져서 좋다고만 생각했다. 자주 웃고 외모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지훈의 방문이 잦아지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엄마가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아들 친구를 대하는 그것이 아니었고 지훈 역시 엄마에게 지나치게 살가웠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다. 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 사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에 일어났다. 민주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나자마자 지훈이 집으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짧은 입맞춤을 나누고 막 서로에게서 떨어지려는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엄마, 나 지갑 놓고 거실로 들어서던 민준의 말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어색하게 떨어져 노더리지는 두 사람, 홍당무처럼 빨개진 엄마의 얼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지훈의 표정,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무겁고 이상한 공기. 민주는 바보가 아니었다. 아, 지훈이 너 와 있었네.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챙겨 나왔다. 나 진짜 간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수연과 지훈의 심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들킨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을까? 불안감과 공포가 엄습했다. 그날 밤 지훈이 돌아간 후 수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온 민주는 술에 취해 있었다. 민준아,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수연이 걱정스럽게 다가가자 민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민준이 낮게 그녀를 불렀다. 요즘 행복해 보여. 그 말에는 뼈가 있었다. 행복해 보인다는 말 뒤에 숨겨진 왜라는 질문이 수연의 가슴을 찔렀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누구랑 있든 뭘 하든.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지막 말은 수연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누구랑 있든. 그것은 아들의 마지막 경고이자 체념처럼 들렸다. 다음 날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까봐? 수연의 말에 수화기 너머로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싫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우리 관계를 눈치챈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돼. 난 엄마야. 나한테 당신은 그냥 여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요? 지훈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애써 외면했던 죄책감과 현실의 벽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비밀의 무게는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다. 민준에게 들켰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죄책감은 수연과 지훈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달콤했던 미래는 불안한 눈치 보기로 변했고 애틋한 대화는 날선 말다툼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당분간 우리 만나지 말자. 결국 먼저 선을 그은 것은 수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견딜 수 없었다. 엄마로서의 죄책감이 여자로서의 욕망을 억누르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이 때문이에요?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지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반박했다. 그는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수연은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빛이었다. 그 빛을 잃고 다시 잿빛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아서 더 무서운 거야.
만약 민준이가 모든 걸 알게 되면 난 그때 어떻게 해야 하니? 넌 내 아들 친구야. 우린 시작부터 잘못됐어. 수연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지훈에게 상처를 줘서라도 이 위험한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그녀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중단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민준을 핑계로 수연의 집을 찾지 않았고 수연 역시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연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책방을 정리하고 민준의 식사를 챙기고 마당에 라일락 나무를 돌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음식을 해도 무슨 맛인지 몰랐다. 텅 빈 집안에는 지훈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가 앉았던 소파, 그가 사용했던 찻잔, 심지어 공기 중에 남아있는 그의 옅은 채취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밤이 되면 외로움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내 어린 민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말 나쁜 엄마구나. 자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수연을 잊기 위해 학교 공부에 몰두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미친 듯이 운동을 했다. 땀을 흘리며 몸을 혹사시키면 그녀에 대한 갈망을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근육을 볼 때면 그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던 수연의 손길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나른한 목소리,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픈 눈빛.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분노로 변해갔다. 자신을 밀어낸 그녀가 원망스러웠다. 겨우 23살인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아들 뒤에 숨어버린 그녀가 비겁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우리 엄마도 너 왜 안 오냐고 묻더라. 민준의 악에 없는 말에 지훈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아들 친구의 안부를 묻는 의례적인 말이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지훈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요즘 좀 바빠. 전화를 끊고 나서 지훈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이 관계의 끝이 파멸일지라도 직접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 말을 들어야겠다고. 마당의 라일락 벤치, 그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웃음 짓던 그 상징적인 장소가 텅 빈 채로 남아있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지훈은 더 이상 수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든 아니면 다시 시작하든 그는 그녀와 마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민준이 있는 집으로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는 수연이 운영하는 책방으로 향했다. 그곳이라면 온전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평일 오후였다. 책방 안은 한산했다. 딸랑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지훈이 들어서자 책을 정리하던 수연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며칠 만에 마주한 지훈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리움과 원망, 애틋함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도와드릴게요. 그는 어색하게 말하며 수연의 옆으로 다가가 책 정리를 돕기 시작했다. 좁은 책장 사이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치고 책을 건네주려다 손끝이 맞닿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갈망이 조금도 식지 않았음을, 오히려 떨어져 있는 동안 더욱 커졌음을 깨달았다.
책 정리가 끝나고 수연은 지훈을 위해 라일락 차를 내왔다. 책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창밖의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채워주었다. 왜 왔어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고 싶어서요. 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 없이 안 되겠어요, 수연 씨. 당신을 처음 봤던 날, 당신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당신에게서 나던 옅은 비누 향기까지 모든 게 내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의 엄마를 탐하는 내 자신이 역겨웠죠. 하지만 당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됐어요. 이건 그냥 사랑이에요. 나이 차이도, 민준이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 상관없어요. 난 그냥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를 향한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불장난이 아니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애정과 저돌적인 열정은 그녀의 메마른 삶의 단비와도 같았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지훈 씨.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난 자신이 없어요. 당신의 미래를 망칠까봐, 민준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요. 내가 괜찮다잖아요.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지훈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우리 도망치지 말아요. 힘들겠지만 한번 부딪혀봐요.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비에 젖은 세상은 더없이 깨끗하고 선명해 보였다. 지훈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굳은 약속에 수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말없는 동의이자 앞으로 닥쳐올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무언의 고백이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사랑은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제 함께 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시 시작된 수연과 지훈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한 차례 이별의 아픔을 겪은 후 두 사람은 서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대담하고 부주의해졌다.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행복은 위태로웠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민준이 친구들과 1박 2일로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주말이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를 만끽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와인을 마시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난 지훈은 샤워를 마치고 서둘러 옷을 입었다. 민준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이제 가봐야겠어요. 민준이 오기 전에. 지훈은 현관에서 수연을 가볍게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조심해서 가요. 도착하면 연락하고. 수연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지훈이 떠난 자리에서 밀려오는 공허함과 함께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날 오후 민주는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엄마, 나 왔어. 근데 무슨 좋은 냄새 나네? 민주는 거실에 퍼져 있는 낯선 남자의 스킨 향기를 맡고 고개를 갸웃했다. 수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아, 환기시키려고 창문 열어놨더니 옆집에서 나는 냄새인가 보네. 민주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피곤하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몇 시간 후 민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은색 메탈 손목시계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늘 차고 다니던 시계였다. 지훈이 아침에 서둘러 나가면서 침대 옆 협탁에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이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거 엄마 침실 협탁 위에 있던데 누구 거야?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하지만 떨리는 입술은 아무 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과 창백하게 질린 얼굴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다. 민주는 시계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감이 한순간에 끔찍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잦은 방문,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기류, 엄마의 행복해 보이던 얼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지훈이 형 거지?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엄마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긍정이었다. 민주는 들고 있던 시계를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시계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마치 민준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친구랑 엄마가? 어떻게? 민주는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속삭이듯 내뱉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상처받은 짐승 같은 눈으로 엄마를 한번 쳐다본 후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를 들으며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아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닥에 산산조각난 시계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민준이 집을 나간 후 수연의 집은 깊은 침묵과 절망에 잠겼다. 수연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니 아들 방만 바라보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 역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찾아볼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지훈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고 자책했다. 그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도 모두 빠진 채 민준이 갈 만한 곳들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PC방, 도서관, 친구들의 집까지. 하지만 민준의 행방은 묘연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연과 지우는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대로 민준을 연경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한편 집을 나온 민준은 찜질방과 친구 집을 전전하며 홀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엄마와 지훈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해 보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자 이성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엄마와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젊은 나이에 자신을 낳고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엄마. 자신의 기억 속 엄마는 늘 무언가를 희생하고 참고 억누르는 사람이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최근 들어 부쩍 밝아지고 행복해 보였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행복의 이유가 지훈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엄마가 여자로서 행복해 보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지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가장 친한 친구.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던 의리 있는 친구. 그런 그가 왜 하필 자신의 엄마였을까?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그가 엄마를 바라보던 진지하고 애틋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사회적인 시선과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닌 한 외로운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으로 본다면 엄마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간의 방황 끝에 민주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피할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확인해야겠다고. 그는 지훈에게 먼저 연락했다. 나랑 얘기 좀 해.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지훈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 헬쑥하고 지쳐 보였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앞에 앉았다. 미안하다. 지훈이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떤 변명을 해도 널 배신한 건 사실이니까. 정말 미안하다, 민준아. 민주는 지훈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우리 엄마, 사랑해.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응,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는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훈을 원망할 수 없었다. 친구를 잃는 것보다 엄마가 다시 불행해지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만에 마주한 엄마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지훈이 형 만났어. 수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아들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말에 수연은 숨을 멈췄다. 아들의 입에서 어떤 비난과 원망이 쏟아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두 사람, 힘든 길일 텐데 괜찮겠어?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분노에 차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걱정과 체념이 섞인 듯한 이상할 정도로 어른스러운 목소리였다. 민준아? 내가 집 나가서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 솔직히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엄마랑 내 제일 친한 친구라니.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드는 건 사실이야. 민주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엄마가 불행한 건 더 싫어. 평생 나 때문에 희생만 하고 산 거 알잖아. 이제라도 엄마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그 상대가 하필 지훈이 형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형 눈빛 보니까 진심이더라. 엄마가 정말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23살의 아들은 이제 그녀보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다. 어느새 자신을 지켜줄 만큼 훌쩍 커버린 아들의 품에서 수연은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다. 다음 날 민주는 지훈을 집으로 불렀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두 사람, 앞으로 사람들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 거야. 우리 동네가 또 얼마나 말 많은 동네야. 그래도 서로 진짜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상처 주지 마. 그것은 아들이자 친구로서 건네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당부였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민준아.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게. 그리고 약속할게. 수연 씨, 절대 눈물 흘리게 하지 않을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다. 민주는 엄마와 지훈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고 수연과 지훈은 민준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문은 예상대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책방을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이 수연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지훈이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아들 민준이 그들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주말 아침, 세 사람은 마당의 라일락 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연이 직접 그린 그들만의 상징이 된 라일락 차가 찻잔에서 보랏빛 향기를 피워 올렸다. 엄마, 나 다음 학기 복학하면 자취하려고. 민준이 툭 던지듯 말했다. 뭐? 갑자기 왜? 수연이 놀라서 묻자 민준은 씩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둘이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맨날 엄마 등골만 빼먹을 수는 없잖아. 그 말에 수연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겨낸 사람들의 단단함과 평온함이 묻어 있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찻잔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편견과 손가락질은 여전히 그들 주위를 맴돌겠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아들의 지지라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단단한 사랑으로 묶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다. 라일락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며 그들의 새로운 새벽을 축복하는 듯했다.